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약사톡에서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영화를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래오래 그 잔상이 남아요. 깊이 그 영화에 빠져드는 그런 좀 묘한 기질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내 사랑 모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캐나다의 어떤 실존했던 여자 화가의 이야기였어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못 배우고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지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천대받던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의 그런 아픔을 그림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그림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녀의 그림은 너무 따뜻하고 좀 동화 같은 그런 느낌? 저도 그 그림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의 아픔을 그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여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눈에는 그녀가 앓는 병이 보였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선천적인 장애다. 그렇게 그 영화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분이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약사고 늘 저에게 류머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대표적인 염증 질환이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몸 속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을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그러니까 자기 세포를 이제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심하게 염증이 악화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을 통칭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류머티스성 관절염이에요. 그 여인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보통은 그 질환이요 좀 성인이 되고 나서 늦게 생기거든요. 드물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질환을 거의 선천성처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얼마나 심한 통증과 염증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이 꼬여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근육이 말라붙어요. 그리고 관절 부위는 굉장히 많이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 여인이 나중에 정말 죽기 전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제 생을 마감했는데요. 또 제 눈에 특별히 보인 게 그녀가 앓았던 천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식하고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서로 굉장히 친해요. 뿌리가 하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두 개의 뿌리가 동일한 열이라는 거예요. 열도.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열은 생명을 뜻해서 아주 좋은 건데요. 이게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신체 한 부위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혈액 이런 데 너무 그 뜨거운 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만성염증의 거의 90% 이상이 열성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제 생각에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열독이 있는 거예요. 그 열독이 이제 관절에 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류머티스성 관절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르게 전신에 어떤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근육 같은 데 염증이 생기면 그 근육통 이런 게 생기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이름 많잖아요. 루푸스 같은 것도 있고 또 입안에 생기는 그런 심한 염증성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들이 모양이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다 공통적인 열독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천식도 똑같거든요. 천식은 이제 그 열이 기관지를 침범한 거죠. 그러면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관지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우리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열로 인해서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면 기관지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좁아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쌕쌕거리는 그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쌕쌕거리는 소리, 이제 그게 천식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죠. 천식이나 류머티스성 질환이 모두 다 열독이 원인인 거고
이제 그것을 열독이라는 거를 치료하게 되면 그 질병은 거의 뿌리가 없으니까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부종이나 근육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죠. 저에게 찾아오시는 류머티성 환자분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는 그냥 확신이 있었어요. 생기산이 열독을 치료하니까,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열독을 치료하니까, 처음에 류머티스성 관절염 치료 사례가 없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자기 발로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저는 생기산은 혈액을 좋게 하는 약이고 혈관을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것 같다. 이제 환자들을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공감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염증성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도 왜냐하면 피만 좋아지면 낫겠다 이런 확신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들도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모드 루이스 그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의 이제 실명이 모드 루이스인데요. 그 여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약 생기산을 먹으면 낫지 않았을까? 좀 더 아름다운 그림을 더 많이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그 열독을 치료할 때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대사 이상으로 자꾸자꾸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체질적인 것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잘못된 식습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부분에 본래 몸에 있던 열하고 합쳐져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을 쓸 때 반드시 식이요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식이요법의 큰 근간은 식사를 적게 하시라. 그리고 고기나 너무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당 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많이 먹게 되면 그게 또 몸속에서 많은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너무 흰 밥이나 흰 밀가루 이런 거, 또 흰 설탕 이런 거 많이 먹는 거, 또 달달한 음료 많이 마시는 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기 종류를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지양하셔야 된다.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먹으면 몸에 염증 엄청 많이 생겨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보이니까 금방 알거든요. 그런 거 좀 먹으면 아토피 확 일어나죠. 그래서 현대인들 그 생활 환경에서는 참 살아가기가 힘든 게 이런 만성 염증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생기산을 먹으면서 그런 식이요법을 좀 하고 무엇보다 어떤 음식이든지 좀 적게 먹고 체중이 좀 빠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염증이 거의 그 뿌리가 없어지게 되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리가 완전 짝짝이인 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염증이 심한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의 2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종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에 생기면 이 손가락이 전부 로봇 손가락처럼 이렇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 마디도 굉장히 굵고 무섭더라고요. 그 팔이 양쪽이 짝짝이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 좋게 착하게 관절에만 있지도 않아요. 이 염증이 점점 퍼지면 근육에도 또 내장 기관에도 그 염증이 침범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 열독이라는 원인을 알기만 해도 음식에서 내가 뭘 주의해야 되겠다,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홍삼 뜨겁죠? 그 다음에 마늘도 뜨겁죠? 매운 음식 뜨겁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름진 음식 해롭죠? 당연히 담배나 술도 독약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이게 열이 원인이니까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음식도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차가운 거 말고 시원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제 또 다른 영상에서 그런 시원한 음식들 몇 가지 소개한 예도 있는데요. 주변에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기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거 항상 강조하는데요. B나 C나 마그네슘이 공교롭게도 다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체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목양 체질이라서 비타민 B, C 먹지 말라 그랬다. 뭐 그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 얘기하는데요. 시원한 성질을 가진 음식의 그 특징은요. 몸이 찬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하다는 말이 차갑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절대로 비타민 C 못 먹어요. 이런 분들도 하루 11씩 건강하게 먹고 병이 회복되는 거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 영화도 여러 번 한번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그 열과 열도 또 혈액 속의 염증 이런 것이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망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